여러분들이 이제 대화를 할 때 무슨 말 할까 두려워서 머리가 하얘지고 대화를 할 때 많이 어려워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자, 그 특징들이 일단 뭐 첫 번째로 대화할 때 인터뷰성 대화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터뷰성 대화라는 게 뭐예요? 어떤 기자가 어떤 연예인한테 뭐 물어보고 나면 계속 대답을 듣기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을 하죠. 리액션을 하는 경우보다는 그냥 바로 이렇게 질문만 계속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취조하듯이. 근데 이제 여자랑 대화할 때 대화가 두렵다고 낯설어가지고 긴장해가지고 계속 질문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본인은 이제 질문만 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지.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나서 상대방이 대답을 하고 나서 자기가 그 상대방이 말한 거에 대해서 느낀 점을 얘기하는 게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인데 느낀 점을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다음에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느라고 이 사람의 대답을 내가 듣고 느낀 점을 인지할 시간조차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대답하는 거지.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뭐 몇 살이에요? 라고 물어보고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어. 그러면 뭐 생각보다 되게 어려 보이신다.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느껴진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뭐 학생이에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럼 학생 아니에요? 직장인이에요? 이러면은 내가 생각할 땐 이런 이미지였는데 이랬다. 뭐 이런 느낀 점을 얘기해야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그러면은 학교 아니고 직장인이면 뭐 졸업한 지 한 2, 3년 됐나 봐요? 아까 나이 들었으니까 계산을 해서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럼 이제 내 2, 3년 됐어요. 그러면은 하는 일은 뭐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질문만 들어가는 거. 이런 걸 이제 인터뷰성 대화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죠. 보통 많이 하는 두 번째 특징이 알림이 같은 대화를 많이 해요. 알림이. 여자랑 카톡을 했어. 뭐예요? 그러면은 버스 타고 집에 가고 있어요. 그럼 버스 타고 집에 가고 있으면 뭐 오늘 하루 어땠는지 뭐 아니면 지금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든지 뭐 이러면 되는데 집에 가고 있다고? 그럼 몇 정거장 뒤에 내리지? 그냥 이런 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몇 정거장 뒤에 내려요? 몇 분 뒤에 도착해요? 그러면 이제 한 4정거장 뒤에 도착한대. 그러면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 10분 정도 뒤에 도착할 것 같아. 그럼 이제 한 10분 정도 카톡하다가 그럼 이제 내리시겠네요? 그럼 내리고 이제 뭐해요? 그럼 내리고 나서 밥 먹어요? 그럼 밥 먹고 나면 뭐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알림을 하는 거야. 그것만 아니야. 여자한테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본인도 그래요. 저는 이제 퇴근 준비하고 있어요. 퇴근하면 밥 먹으려고요. 밥 먹고 저는 이제 집에 가는 길인데 뭐 하실 거예요? 저 집에 가서 그냥 쉬려고요. 그러니까 자기 스케줄을 보고해 주는 거죠. 이거는 연인들끼리 해도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는 대화 아닙니까? 물론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한 경우들은 있지만 그 대화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대화를 어떻게 썼냐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특징,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이제 겉도는 정보성 대화 얘기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이 원래 가까워지고 서로 친해지고 서로 매력이라는 걸 느끼려면 내가 누구인지 느껴지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사는 사람인지, 내 꿈이 뭐고 내 비전이 뭐고 내 특징은 뭐고 내 성격은 뭔지 이런 것들이 느껴져야 내 이미지가 상대방한테 전달이 되고 그러면서 서로 가까워지는 법인데 내가 아닌 모든 것들 또는 나의 얘기라고 해도 나의 겉얘기들, 내가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고 요즘에 무슨 공부를 하고 있고 이런 겉얘기를 해요. 만약에 그 겉과 겉이 똑같은 취미고 똑같은 관심사라면 우연찮게 재미를 느끼게 되고 가까워지는 계기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생겨요.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하고 이 친구가 좋아하는 것하고 똑같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흔치 않겠죠. 그리고 아무리 똑같은 거라고 해도 그 겉얘기를 할 때 우리가 만약에 뭐 게임을 좋아해. 그러면 내가 게임 얘기를 할 때 그 게임 얘기를 하는 자체가 즐거운 거지 이 사람이 좋아지는 건 아니란 말이지. 게임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의 어떤 특징을 알게 될 때 가까워지는 거지 게임 얘기만으로 이 사람하고 가까워지는 경우는 거의 흔치 않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게임 얘기, 뭐 정보성 얘기, 뭐 날씨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정치 이야기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닌 남 얘기를 하는 거지. 뭐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꺼내는 걸 되게 두려워해요. 누군가가 나를 안 좋아해 줄까봐 나를 다 보여주고 날 거절하면 두려워하는 그 사고 습관이, 언행 습관이 몸에 배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때 자연스럽게 내가 아닌 다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예시로 여러분들이 어떤 소개팅에서 여자를 만났어요. 내 이상형이야. 그러면 솔직히 뭐 처음부터 당신이 내 이상형이다. 당장 사귀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부담을 줄 것 같으니까 못하는 건 당연하지. 하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잖아. 인상이 되게 좋으시다. 아니면 되게 미인이시네요. 이렇게 칭찬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조차도 못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 중에. 그 말을 왜 못할까? 여러분들이 그 말을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런 말을 하면 이 사람이 혹시 나를 싫어할까봐, 부담스러워할까봐 그게 겁나는 거야. 아니 근데 내가 사귀자고 했어? 내가 뭐 나 좋아해달라고 했어? 아니 그냥 이 사람이 이쁜 걸 느껴서 내가 이쁘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게 뭐가 잘못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마저도 못한다고. 왜? 나의 감정을 드러내는 거니까. 여러분들 나의 감정을 드러내는 걸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드러내는 순간 나를 보여주게 되는 거고, 나를 보여주고 나서 까이는 순간 내가 까였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이렇게 인터뷰성 대화, 그리고 알림이, 그리고 이런 정보성 대화,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 또 있죠?
호구조사. 무슨 일이에요? 어디 살아요? 아 그럼 직장은 집에서 몇 분 거리겠네요. 뭐 예를 들어 뭐 클럽이나 나이트클럽이야. 그럼 몇 명이서 왔어요? 혼자 왔어요? 언제 갈 거예요? 언제 왔어요? 술 좋아해요? 소개팅이면 소개팅 많이 해봤어요? 주선자랑 친해요? 거의 형식적으로 물어보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도 아니라 할 말이 없어서 물어보는 이런 질문들. 호구조사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호구조사만 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호구조사만 하는 것도 문제인데 아까 얘기했던 인터뷰가 섞이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대화를 할 때 막히는 현상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 자기가 이런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맞아, 이거 내 얘기네. 그죠? 그래서 자기는 나름대로 이걸 고민하고 해결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대화를 어려워하는 이 초보분은 자기가 나름대로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고민해 봅니다. 근데 그 해결책을 고민하는 방법들이 뭐가 있었어요? 첫 번째, 내가 유머러스 하지 못하고 말을 잘 못하니까 유머나 뭔가 재미난 말 같은 거, 임팩트 있는 말 같은 걸 외우면 어떨까? 그래서 멘트나 루틴을 찾아다녀요. 그런 것들을 이제 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이 뭐예요? 상대방의 어떤 잠재의식, 뭐 전문적으로 표현을 하면 상대방의 이제 잠재의식에서 나를 거부할 만한 그런 경계심을 해제시켜주기 위해 스토리텔링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스토리텔링을 매력이라고 설명하는 강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스토리텔링을 외운다든지 아니면 뭐 심리 테스트 같은 걸 외워서 상대방을 좀 신기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지. 또 뭐 마인드 세팅으로 달라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내가 이성 앞에서 또는 낯선 사람 앞에서 자꾸 긴장을 하니까 이 긴장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자신감을 갖는 방법? 자기 세뇌를 계속 하라고? 마인드 세팅? 난 나무다. 난 굳건한 나무다. 난 강한 남자다. 난 누구한테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이 넘치는 남자다. 이런 마인드 세팅을 하라고 하면은 이제 또 이런 거를 와 정말 이런 효과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또 휘둘리는 분이 있으시고, 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사람은 비언어적인 요소가 중요하다고 난 들어본 적이 있어. 비언어가 70%를 차지하는데 역시 사람은 스타일링과 눈빛, 보이스, 제스처, 몸짓, 바이브 이런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런 거에 또 꽂히는 분들이 계시고, 뭐 너무 많은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자, 두려운 순간이 너무 많은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헌팅 같은 걸 많이 하면, 실전을 많이 하면, 뭐 이성하고 만나는 횟수를 많이 연습하다 보면 잘해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실전을 많이 하려고 하는 분들.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들이 보통 대화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잠깐씩 또는 오래도록 이게 나의 대화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잘못된 방법으로 연습하는 경우들이에요. 근데 이 방법들을 보통 빠르면 한 달, 늦으면 3년까지 해서 결국에는 답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자, 이거는 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까요? 자,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 방법들이 있을 텐데 더 많은 방법들을 얘기하면 어차피 별로 의미 없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아내는 이치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대화를 어려워할 때 어떤 방법을 찾으면 해결이 되는지,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에 빠지지 않도록. 첫 번째 포인트부터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 대화 방법이 뭐든 간에, 기술이든 멘트든 루틴이든 뭐든 간에 내가 할 말이 없는 현상이 해결됐는가, 이걸 따져봐야 돼요. 애초에 우리 고민이 할 말이 없어서잖아요. 이게 해결됐는지를 확인해야지. 그러면 일단 아까 얘기했던 거 하나씩 얘기해보죠. 멘트나 유머나 뭐 루틴 이런 걸 외웠어요. 그러면 할 말 없는 현상이 해결될까요? 왜 해결이 안 되죠? 여러 가지 원리가 있는데, 자, 루틴, 멘트 이런 걸 외운 거의 한계를 이제 정리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10개를 외우든 1000개를 외우든 결국엔 바닥이 나요. 참고로 저는 여러분들이 믿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10,000개 넘게 외우고 다녔어요. 바닥 안 나게 안 하고. 바닥 나기 전에 나하고 가까워지자. 뭐 이런 취지였던 거지. 근데 결국에는 바닥이 나요. 그 10,000개조차도 모든 상황에 다 쓸 수 있는 10,000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에만 맞춰서 쓰다 보면은 양이 적어져요. 한 4번 정도 데이트하고 나면 바닥이 거의 나. 그럼 5번째 데이트를 하러 갈 때 겁이 나요, 이제. 나 이제 무슨 말 하지? 이런 현상이 극복이 안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저처럼 많이 외우는 사람은 보통 없기 때문에 기껏해야 10개에서 100개 외워요. 그럼 10개에서 100개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 이런 말을 하라고 본인이 외운 거야. 그러면 그런 순간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데?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클럽 같은 곳에서 연습을 많이 할 때는 클럽에서 잘 적용이 될 만한 것들만 골라서 외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들하고 같이 놀다가 어떤 애가 이제 여자를 데리고 온 거야. 근데 내 스타일이야. 근데 클럽이 아니잖아? 거기서 하면 안 될 거라는 거를 이 초보인 나도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순간들은 어떻게 할 건데? 자, 그리고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맞아. 그런 한계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나는 할 말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말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루틴과 기술을, 멘트를 외워서라도 자꾸 쓰다 보면은 그 안에 담겨있는 매력이 내게 된대. 그래서 난 그 매력이 담길 때까지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걸 자꾸 써봐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래요. 근데 제가 3년 해봤거든요. 네, 제가 안 돼요. 3년 해보고 나서
나서 야 이건 진짜 답이 아니구나. 도저히 끝이 없는 세계였구나 이거는. 라는 걸 알았죠. 그리고 뭐 스토리텔링이나 스미 테스트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들이 많이 흔히 접하는 스킬 중에 하나가 대화할 때 무슨 말 할지 모르니까 상대방 말꼬리를 물고 들어줘라 해서 팩트트래킹이라는 개념을 배워요. 팩트트래킹은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쓰는 하나의 대화 기술이긴 합니다. 하지만 팩트트래킹만으로는 사람의 대화를 즐겁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 증거로 예를 들어 상대방이 말할 때 말꼬리를 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만난 낯선 인연은 보통 여러분이 먼저 얘기해야 돼요?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을 많이 해줘요? 여러분이 많이 해야 되잖아. 그러면 여자가 부끄러워하고 낯설어가거나 나를 별로 안 좋아해서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뭘 팩트트래킹 할 건데? 이런 부분에서 해결이 안 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말을 많이 해주지 않는 이상은 팩트트래킹으로는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무리 그런 걸로 대화를 이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대화할 때 즐거운 순간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즐거웠던 순간 잘 생각해보면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있고 내 감정과 내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 더 즐거웠죠. 근데 팩트트래킹은 내 마음을 헤아주려고 하는 사람이요 내 단어만 주의 깊게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단어만 주의 깊게 듣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 마음을 헤아려? 그러니까 진정한 교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가까워질 수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말할 거리만, 그러니까 소리만 내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스토리텔링은 내가 어떤 이야기거리를 외워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적인 감동을 주기 위한 이야기도 있고 웃겨주기 위한 얘기도 있고 스킨십하기 위한 스토리텔링도 있고 되게 다양한 스토리텔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어떤 한계를 겪었을까? 라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내가 11가지 분야를 외웠어요. 뭐 패션, 여행, 여자들 화장품 좋아하니까 화장품. 그러니까 그런 11가지 주제를 얘기하면 그 11가지 관련된 주제를 꺼냈을 때 상대방하고 공통 관심사가 섞일 테니까 대화가 잘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몰랐던 현상 첫 번째는 이 11가지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감정이에요. 그 지식과 개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정리해 놓은 걸 그냥 외운 것 뿐이에요. 그냥 외운 거죠. 내가 관심 있는 주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내가 무슨 화장품에 관심이 있어? 그럼 대화하는 동안 내가 재밌을까요? 재미가 없어요, 일단. 대화를 재밌으려고 하는 건데 재미가 없다고. 그 다음 두 번째, 스토리텔링이라는 건 얘기가 길어요. 최소 혼자 1, 2분은 떠든다고. 상대방 떠들게 하면. 근데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 지나가는 낯선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잠깐, 형씨 잠깐 길 좀 멈춰봐요. 내 얘기 1, 2분만 들어봅시다. 그럼 여러분 듣고 싶어요. 우리는 낯선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관심이 없어요. 처음 본 사람. 우리를 처음 만난 이성, 특히 우리가 마음에 드는 이성은 우리한테 관심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없는 경우가 많아요? 네, 보통은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그 없는 사람한테 내가 혼자 막 신나게 여러 개 얘기를 장문으로 떠들면 들릴까요? 안 들려요. 관심이 없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매력적일 거라고 착각하는 것 뿐이에요.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아니잖아, 이거는. 1분짜리 스토리텔링을 한 번 얘기하고 상대방의 반응이랑 상관없이 또 두 번째 스토리텔링을 또 얘기하고 세 번째 스토리텔링 또 얘기하고 이걸 계속 해봐. 이상한 이미지가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생긴 건 그래도 정상이잖아, 저는. 정상인데 스토리텔링을 계속 하니까 어떤 여자분은 그러더라고. 외향은 내가 괜찮아서 마음에 들어서 받아줬나 봐. 근데 계속 내가 스토리텔링만 하니까 근데 이런 거 왜 하는 거예요? 어디 뭐 학원 다녀요? 그때부터 안 했어요. 아, 이런 이미지가 되는구나. 난 몰랐던 거지. 근데 이걸 몰라서 계속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찾은 대화 방법이 올바른 방법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치. 할 말이 없는 게 해결이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즐거운가. 아니, 우리가 대화를 왜 하고 이성을 왜 만나요? 즐거우려고. 그러면 나만 즐거우면 안 되니까 또 상대방도 즐거워야겠죠. 서로 가까워지려면. 그럼 간단한 거야.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던 이런 잘못된 방법들을 하면 여러분들 재밌을 것 같아요? 즐거울 것 같아요? 왜 안 즐거울까요? 사람은 대화할 때 언제가 즐겁죠? 내 이야기할 때 즐겁지. 상대방의 얘기를 들을 때보다 내 이야기할 때 즐거운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내 이야기냐는 거야. 지금까지 얘기했던 루틴을 외우고 스킬을 외우고 어떤 행동을 외우고 여자를 대하면 그때 나를 표현하는 순간은 언젠데 대체?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내가 느끼고 사고하는 것들 언제 표현하는데? 외우는 거 쓰느라 정신없어요. 이거 외운 다음에 이 상황엔 이거 쓸까 저거 쓸까 이거 생각하느라고 나의 감정과 생각을 인지할 시간조차 없다고. 나를 표현을 못해. 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아닌 뭔가 매력적인 모습을 외워서 하려는 거예요. 외워서 하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뭔가 인위적으로 자기를 포장하려는 거죠. 이거를 가면쓰기라고 해요. 가면쓰기. 심리학 전문 용어로는 페르소나라고 해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길 두려워하니까 가상의 나, 매력적인 나를 상상하고 그 나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성을 만나거나 사람을 만날 때만 할 것 같아요? 이 가면 쓰기를. 연애할 때 안 써요? 쓰죠. 회사에서 안 써요? 쓰죠.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내가 생각하는 매력 기준을 만들어. 그리고 그 기준의 나를 연기하며 살아간다니까. 이게 연기와 연극이에요. 연기를 쓰면 당연히 재미가 없고요. 연기를 하고 나면 집에 가면 에너지가 다 소진돼서 사람 만날 때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드니까 이제 사람들이 연락 올 때 피하고 싶은 거야. 아니 에너지가 없어도 내 소중한 사람, 내 지인이 연락 오면 받을 수 있잖아. 내 피곤한 모습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되잖아. 근데 그걸 보여주면 안 좋아할까봐 꼭 내가 텐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그걸 보여주기가 어려워지는 거지. 그래서 그 순간 자꾸 피해. 그래서 연락 오면 받기 귀찮고 에너지 없으니까. 받아봤자 난 안 좋아해줄 것 같으니까 피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에너지가 만땅일 때가 아니면은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지고 이성을 만나기 싫어지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앞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언행을 골라서 하니까 되게 좋은 사람 이미지인데 에너지가 애곤하거나 본인이 잘 그런 모습을 머리 써서 못 보여줄 것 같을 때는 피하니까 나한테 그 연기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같이 있을 때 나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연락 두절이 되고 피하지? 이해가 안 되는 현상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둘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 여러분들이 대화를 할 때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날 안 좋게 볼까 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남의 눈치를 보는 거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남이 날 어떻게 평가를 신경 쓰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대화할 때만 나타날까요?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할 때 눈치 봤어요? 안 봤어요? 뭐 그때뿐이야? 여럿이 대화를 할 때 여럿이 대화하고 있는데 다 얘기하는데 나만 대화를 못하는 자기 자신을 봤어. 그때 벌써 보고 있는 거지. 근데 뭐 남녀관계로서 다가갈 때, 데이트 신청할 때, 고백할 때, 연락할 때 내가 좋아하는 여자랑 스킨십 할 때조차도 모든 순간의 눈치를 봐요. 그래야 여러분이 나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눈치 보는 게 이미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두려움들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대화만 어떻게 스킬로 외워가지고 잘 해결했다고 칩시다. 대화는. 그럼 나머지 문제들은 어떻게 할 건데? 나머지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나서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되겠죠. 대화 문제 하나 해결할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은 왜 대화만 고치고 싶어하고 나머지는 많이 안 고치고 싶어 하냐면 대화는 항상 일어나는 일이죠. 친구랑 대화하든 동료랑 대화하든 이성이랑 대화하든 항상 일어나는 일이야. 매일매일 내가 못하는 걸 느낀다고. 근데 발표하는 거, 고백하는 거, 스킨십하는 거 이런 것들은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그때만 자기가 어려워한다는 걸 느끼는 거지. 그때만 자기가 심각하다는 걸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화만 고치고 싶어하는 거야. 남의 눈치 보는 것 자체를 해결하는 방법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라는 거야. 그거 해결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매력이 있어? 스스로 물어봐요. 이 방법이 하면 매력을 서로 느껴서 가까워져? 그걸 물어보고 확인을 해보세요. 매력이라는 게 뭐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호감을 갖게 되는 어떤 능력, 그런 게 이제 매력이죠.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아까처럼 스킬을 쓰고 어떤 남자가 갑자기 나한테 오더니 스토리텔링을 막 날려 계속 날리고 또 날려. 매력 있냐 이거야. 매력적이지가 않지. 그리고 무엇보다 매력의 원리 중에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 만난 사람한테 매력을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잘못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매력은 어필하는 게 아니고요. 매력을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내가 어필하려고 하는 거랑 느껴지게 하는 거랑 뭔 차이일까? 의도가 있냐 없냐예요. 매력 어필은 내가 이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애를 쓰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게 매력 어필. 그 자체가 이미 내가 애쓰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애쓰고 있는 사람들 일상생활에서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들이 흥미를 못 갖는 사람들, 지나가다가 어떤 팜플렛이나 뭐를 주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은 자기 목적을 위해 나한테 뭔가 어필하려고 온 사람이야 하면서 경계심부터 들죠. 여러분들이 마음이 잘 갔던 사람들 보면 나한테 그런 걸 인위적으로 뭔가 잘 보이려고 아부떨고 애쓰는 사람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서로 대화하다가 매력이 느껴지는 사람한테 매력이 갔죠. 뭔가 어필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 매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이 배운 매력 원리 중에 하나가 있었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야기할 때 즐겁다. 자기 얘기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한테 우리는 매력을 느낀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런 멘트들로 이런 스킬들로 상대방한테 자기 이야기를 하도록 만들 수 있냐는 거지. 근데 지금 이 멘트들은 이 사람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게 아니잖아. 자기가 생각할 때 매력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걸 계속 뽐낼 뿐인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하고 대화를 즐겁게 하고 서로 가까워지려면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서로에 대해서 얘기하고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시간이 무조건 필요하다. 그럼 모든 관계에 필수예요. 그거 없이는 모든 인간은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가려면 내가 집중을 어디다가 해야 돼?
상대한테 해야 되지. 근데 여러분들은 집중을 어디 하고 있어? 상대가 어디 할 때? 자기 자신한테 하고 있지. 어떻게 하려고? 상대방한테 인정받기 위해 어떤 게 매력이지 이 생각만 하고 있잖아. 아, 눈앞에 상대를 두고 개무시하고 있는 거야. 무소통 습관이지, 무소통 습관. 눈앞에 두고 소통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알림이, 호구조사, 인터뷰성 대화 뭐 이런 얘기들이 레벨 0의 대화입니다. 레벨 0. 레벨 0은 뭐냐? 대화를 무슨 말 할까 두려워서 대화 강박, 매력 강박 때문에 자기가 원래 하던 친구하고 대화할 때 대화조차 못하는 상태. 친구랑 대화할 땐 적어도 의사소통은 되지 않아요? 근데 인터뷰 알림에는 솔직히 의사소통이 아니잖아. 이거 인터뷰 당해본 사람은 알아요.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 이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조차 못하는 게 바로 레벨 0의 대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어. 아, 그럼 대화에 집중해야지. 상대방한테 집중해야지. 그러면 그렇게 상대방한테 집중하려고 하면 그동안 집중 못하던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항상 얘기하죠. 사람은 마음먹기만으로 안 바뀐다. 이 사람한테 집중하자. 나한테 집중하면 안 돼. 그건 신뢰야. 100만 번 생각해봐. 안 돼요? 여러분들의 무의식이 이미 뭐 때문에 집중을 못하게 만든 거야. 상대방의 평가에 영향을 받는 매력 기준을 갖고 살고 있어서 잘못된 가치 기준, 나의 가치를 잘못 평가하는 기준을 갖고 살고 있어서 이미 나를 평가할 줄 모르고 남의 평가에 계속 영향받는 상태예요. 여러분들의 무의식은. 그 무의식을 놔둔 상태에서 어떻게 의식적으로 계속 상대방한테 집중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런 이론만 접한 걸로 제발 왜 난 안 바뀌지? 이런 생각 그만해요. 여러분들 맨날 유튜브 강의에서 이론 접한 다음에 써봐야지 한 다음에 왜 안 써지지 맨날 이러잖아요. 그게 이런 거예요. 날 바꾸기 위한 훈련은 안 하고 맨날 이론만 접하고 다니까. 그 이론조차도 여러분들이 아까 찾았던 잘못된 해결책인 경우가 되게 많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레벨 0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찾아본 방법들이 뭐다? 뭐 아까 루틴, 뭐 스토리텔링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 대화들은 레벨 0보다 더 못해요. 마이너스 대화가 된다니까. 그래서 레벨 0과 레벨 마이너스는 여러분들이 절대 피해야 될 그런 대화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실제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진짜 대화를 잘한다는 건 뭔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럼 매력적인 대화라는 건 뭘까? 내가 생각했던 이 방법들이 잘못된 거면 그럼 올바른 대화는 뭔데? 서로 끌리는, 서로 매력을 느끼는 대화는 뭔데? 모르잖아. 지금까지 내가 알려준 것도 솔직히 여러분들이 들으면 공감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이었습니까? 지금 내가 알려주는 이 대화가 뭐가 올바른 건지 정답을 몰라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정답들을 추구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뭐가 올바른 대화인지 아는 것만 해도 엄청난 시행착오와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모르는 걸 알게 된 것만으로 이미 성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 내가 이거 지금 안 알려주면 어떤 분들은 몇십 년 동안 답을 모르고 사는 분들도 있어요. 40, 50살 돼서도 내가 얘기하는 레벨 3, 4의 대화를 못하는 분들 되게 많다고.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제가 수업 자료로 대화 레벨들을 올려놨어요. 이 대화 레벨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매력은 이런 거구나. 이 매력이 총 4가지거든요. 이 4가지 매력을 갖고 있어야 매력이 서로 느껴지는 대화가 되는 건데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그 잘못된 방법의 대화들은 이 4가지 매력을 갖게 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대화 레벨들을 보면서 나는 대화 레벨이 지금 몇이지?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개념은 만렙이 레벨 4예요. 그럼 나는 왜 레벨 4가 아니지? 뭐가 부족한 건지 내가 설명드리는 걸 들으면서 잘 깨달아 가시면 됩니다. 자, 일단 레벨 0 겉도는 대화부터 볼 거예요. 대화할 때 여러분이 만약에 이 대화 속에 여자라면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자라고 생각해봐. 여자인데 어떤 남자가 나한테 이렇게 이게 전화 상황이에요. 전화해서 나한테 이렇게 말 걸고 있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내가 하지 말라는 겉도는 정보성 질문만 계속하고 있죠. 여자가 그 재미없는 정보성 질문에도 대답을 해줘도 서로 알아가는 질문이 아니어도 대답을 해줘도 남자가 제대로 느낀 점을 얘기합니까? 여자 대답 듣고? 네, 안 하고 있죠. 리액션이 없어요. 그쵸? 리액션이 없는 이런 상대랑 대화해본 적 여러분들 있죠? 그때 어땠는지를 생각해보면 알죠. 그때 우리는 항상 불편했습니다. 누군가 나한테 물어보고 제대로 대답도 안 하고 또 다른 질문으로 계속 넘어가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면 우리는 불편했어요. 그래서 자기 표현도 없고 뭔가 자기 속내도 얘기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대화할 때 여러분들이 어땠어요? 불편했죠. 자기 속내를 모르겠으니까. 근데 지금 이 남자는 어때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이미지인지 통화를 지금 딱 보면 서로 안 가까운 사이인 게 느껴지잖아. 그러면 한창 자기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상대를 알아가기도 해야 될 때인데 자기를 알려주는 표현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하지 말라는 스케줄 파악과 정보성 대화만 하고 있잖아. 이런 대화를 하면 어떻겠어?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상대방 처음에는 몇 가지는 대답을 해주더라도 이게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반복이 되면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전화한 건지 의문이 들기도 해요.
이 사람의 뭐 호감이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재미도 없고 뭐야 이 사람. 그러니까 이제 차단이 되는 거죠. 자, 이 사람 무슨 말 할 거 고민하는 게 느껴집니까? 네, 느껴지죠. 고민하느라고 이 사람 대화에 집중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집중 못하는 것 같아요? 집중 못하는 게 딱 느껴지죠. 질문을 하고 상대방이 대답하면 내가 느낀 걸 대답하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가는 게 대화잖아. 이게 기본적인 의사소통인데 그 기본적인 의사소통조차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조차 못 하게 만드는 게 레벨 0이라니까? 그래서 이거 그 대화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이 또 일어나냐면 대화할 때 자꾸 딴 생각을 하니까 대화에 집중을 못하니까 상대방이 대답한 거에 대해서 잘 기억을 못해요. 왜냐면 대답하는 동안, 대답을 듣는 동안 딴 생각하고 있거든. 다음 말 무슨 말 할까?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 다음에 물어본 걸 또 물어봐. 대화가 안 된다는 거지. 대화가. 응? 자, 왜 이런 대화를 하게 되는 건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남의 평가에 영향을 받아서 남이 하는 평가가 나를 평가하는 진리라고 생각을 해서 남의 눈치를 자꾸 보는 거예요. 나의 가치는 내가 평가하는 건데 내 스스로 평가하는 능력이 없어. 즉 다른 말로 자존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존이라는 게 나의 가치를 느낄 줄 아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이미 다 똑같이 어느 정도 다 있는데 그 가치를 느낄 줄 아는 능력이 없어. 그리고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몰라. 배운 적도 없어. 그러니까 남이 나를 평가해 주는 게 나의 가치겠지라고 나도 모르게 공식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남의 평가에 영향받는 거야. 그걸 이제 고쳐야 되는 거죠. 그걸 안 고치고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순간, 쪼는 순간은 전혀 해결이 안 됩니다. 자, 마이너스 레벨로 이제 갈게요. 마이너스 레벨. 자, 마이너스 레벨을 보면은 이미지가 어때요? 이미지가. 자, 이 사람은 이제 야한 말, 뭐 웃긴 말 하면 나를 매력적으로 여자가 나를 보고 설레일 거다라는 생각에 이런 대화를 하는 거죠. 심지어 이 마이너스 대화 레벨은 여자는 이런 대화 안 해요. 여자들은 적어도 이게 마이너스 이미지가 될 거라는 걸 알거든. 남자분들은 이런 게 매력일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지. 옛날에 나를 포함해서. 그래서 레벨 0 대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싫으니까 이런 매력 멘트를 찾아다니면 상대방을 설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한 분들의 대화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하면은 매력적으로 보이긴커녕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상한 사람. 일부러 여러분들이 누가 봐도 문제가 될 정도의 심각한 걸 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심각한 것도 누가 한다니까. 자, 이런 대화는 어쨌든 매력이 뭔지 몰라서 착각하는 초보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자 반응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걸 자꾸 하게 된다. 심지어 왜 자꾸 이런 착각을 하냐면 이런 예시를 봤을 때 여자가 반응이 좋은 예시를 봐요. 막 어떤 사람이 카톡사례로 막 이런 거 올렸어. 뭐 인절미시네요. 인중 절세 미인이요. 근데 여자 반응이 깔깔깔깔깔 있으면은 오 저런 게 먹히는구나 이러면서 글 쓰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환상에 빠지는 거예요. 잘못된 기술을 알려주는 경우에. 이제 레벨 1로 넘어갈게요. 이 레벨 1의 대화를 보면서 여러분이 느껴야 될 건 아까 레벨 0처럼 무슨 말 할까 두려워하는 게 느껴지는지 안 느껴지는지를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확인할 거는 대화가 자연스러운지. 아까 레벨 0은 되게 부자연스러웠잖아. 사람과 사람의 대화가 아닌 것 같은 뭔가 되게 적막과 언제 둘이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은 그런 어떤 여자가 곧 있으면 전화 끊자고 할 것 같은 그런 냄새가 막 나고 막. 근데 지금 이 경우는 대화가 자연스러운지 서로 가까워지는 게 느껴지는지. 그러니까 자연스러운지를 느껴보세요. 자연스러운지. 가까워지는 건 레벨 2니까 뭐 엄청 안 가까워져도 되니까. 자, 그러면 일단 대화할 때 여러분이 여자라면 이때 어떤 느낌이 드느냐. 이 비읍이 남자죠. 자, 일단 레벨 0처럼 적어도 이상한 이미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이상한 사람은 아니어도 정상인처럼 보입니다. 거기다가 겉도는 정보성 질문을 계속하거나 계속하고 있나요? 그렇지도 않죠? 리액션 잘하고 있죠? 자기 감정과 생각을 똑바로 표현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표현하고 있죠. 물론 그게 되게 깊이 있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이미지인지까지 느껴지는 표현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내가 어떤 생각과 감정인지 정도의 소통은 하고 있어요. 또 뭐 무슨 말 할까 고민이 느껴지지도 않죠. 그래서 적어도 무슨 말 할까 눈치를 안 보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 사람은. 친구랑 대화할 때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1단계 레벨 1의 대화입니다. 여러분들은 원래 대화 실력을 그대로 발휘할 줄 알게 되는 게 1단계예요. 그게 레벨 1이야. 그것부터 할 줄 알아야 돼. 내 매력을 업그레이드하는 건 나중 문제고 내 대화 실력을 있는 그대로 보일 줄 아는 거 그게 실력이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원래 대화 실력조차 발휘해요 못해요? 원래 실력조차 못하잖아 솔직히. 왜? 첫 번째, 언제 사람이 대화가 즐거운지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남의 눈치를 영향받는 상태에 두려움에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쫄기라고 한다고 했죠. 쫄기 상태이기 때문에 낯선 사람 또는 내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날수록 더 대화 실력은 빠바박 빠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원래 자기 점수가 60점짜리 대화 실력이면 1점, 2점 이 정도의 점수를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레벨 1은 평소에 자기가 원래 진짜 편안한 사람하고 있을 때 대화 능력이 이제 발휘가 되는 순간이야.
이거 지금 그 미용실에서 스텝하고 떠들던 어떤 수강생분의 대화거든요. 되게 자연스럽잖아. 처음 본 사람인데 친구랑 대화할 때처럼 편안하잖아. 이런 능력을 먼저 가져야 돼. 자, 근데 이 레벨 1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내가 편안해지고 강박 없이 내 매력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게 되긴 했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서로 가까워지고 나중에 사랑하는 사이까지 되기에. 한계가 뭘까요? 일단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기의 얘기, 자기의 감정을 꺼내고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어떤 이미지의 사람이고 어떤 캐릭터인지가 잘 느껴져요. 이 정도 갖고는 안 느껴지죠? 왜? 자기를 그만큼 덜 꺼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쫄기를 극복한 상태는 아니에요. 게다가 두 번째로 본인은 편안해져서 즐겁게 대화하고 있어. 편안하게 대화하고 있어. 이런 걸 이제 즉흥 대화라고 하고 또는 자기 표현 대화라고 하는데 자기 혼자 즐거운 거지 상대방은 즐겁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정말 자기 혼자 그냥 편안하게 대화하는 거지 상대방을 즐겁게 해줄 줄 아는 대화 원리를 알고 하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이거 그때 못 배운 상태였거든요. 상대방을 즐겁게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는 대화 못하고 상대방을 나에게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자기 속내를 꺼내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관계가 깊어질 수는 없어요. 이 레벨 1의 대화를 하는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주변에 동성도 많고 이성도 많은데 이 레벨 1만 대화하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가벼운 관계나 연락하는 관계는 진짜 많아요. 근데 딱 거기까지 깊지가 않아 관계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 서로 그 정도의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적이 없거든. 그냥 항상 이렇게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그 순간순간 어느 정도 재밌는 대화만 할 뿐이지. 그 다음에 이제 레벨 2로 가볼게요. 자, 레벨 1보다 좀 더 진중하죠. 지금 이 사람 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실제 이 대화 남녀라며 레벨 1을 주고받은 남녀랑 레벨 2를 주고받은 남녀랑 어떨 때 더 마음이 가까워지고 깊어질 것 같아요? 레벨 2. 네, 레벨 2입니다. 레벨 1하고 2는 왜 그런 차이가 일어나죠? 아까 얘기한 거예요. 레벨 1은 서로에 대한 이미지가 거의 아는 게 없어요. 그냥 지금 당장 즉흥적으로 웃고 떠들 수 있는 얘기를 한 건 맞는데 서로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른다고. 근데 레벨 2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가치관인지 알아가고 있죠. 이 둘은 레벨 1보다 훨씬 더 가까운 관계가 된다. 이게 더 가까운 관계가 될 때 필요한 대화예요. 이거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인간의 진리예요, 진리. 인간관계가 동성관계든 직장 상하가 관계든 이성관계든 이런 대화를 해야만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화가 즐거웠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과거에 또는 요 근래라도 특별한 기술이 오고 갔나요? 특별한 멘트가 오고 갔어요? 상대방을 무조건 빵빵 터뜨리고 막 그래야 했습니까? 그런 경우 없었죠. 그렇지 않아도 됐었죠. 뭐가 중요했어? 이런 레벨 2에 나타나는 대화 특징들이 중요했어요. 이 특징들이 뭔지는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어쨌든 이것들이 나타나야 됐다고. 그 특징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로를 알아가게 됐다는 거죠.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헤아려줬고 서로를 느꼈고 서로를 알게 되면서 그 매력에 이끌렸어요. 그런 경우가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례를 보면은 이제 레벨 0과 1과 다르게 서로를 알아가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물론 제가 대화 1분만 갖고 오긴 했지만 이분들이 대화한 게 거의 1시간이었는데 통화 시간이 그 1시간 동안 이런 대화를 계속한 거야. 서로가 서로를 지금 궁금해하고 있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자기를 막 보여주려고 하는 게 느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나에 대한 표현도 확실하게 하고 있죠. 아까보다. 아까 레벨 0은 아예 안 했고 자기 표현을. 레벨 1은 어느 정도 했는데 레벨 2는 좀 더 깊이 있게 자기를 알려주고 있죠. 자, 레벨 2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죠. 일단 내가 나를 보여줄 때 무조건 상대방이 날 좋아하진 않을 거예요. 왜? 내가 말하는 매력이 상대방이 원하는 매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 내가 수영을 좋아해. 근데 어떤 사람이 수영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해. 그런 사람한테 내가 수영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리면 가까워지게 되겠죠. 하지만 수영을 좋아한다고 해도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아니면 어떤 사람은 수영 좋아하는 사람을 싫어해.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이게 마이너스가 되거나 안 가까워질 수가 있겠지. 매력이 안 될 수가 있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레벨 2에서 알아야 될 거는 효과가 상대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 남자 지금 여자가 아무한테나 얘기 안 하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즐거워하고 있죠. 대화에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서로 그래서 대화를 즐겁게 하는 게 같이 느껴지고 있어요. 게다가 아무한테나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꺼내진 않는데 이게 대화의 일부만 가져와서 그렇지 처음에 만난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내가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깊이 있게 물어보면 상대방이 대답할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깊이 있는 속내를 꺼내진 않단 말이야 사람이. 그러니까 그 과정의 대화가 지금 여기 생략돼 있지만 레벨 2만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나한테 이 정도 대화를 하게 만들려면 편안하게 만들 줄 알아야겠죠.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들 줄 아는 대화 능력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레벨 2의 영역이에요. 자, 이 정도 대화 능력이면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 대화를 즐겁게 할 수 있고 서로 호감을 갖고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는 매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매력만으로 물론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사랑을 위한 6가지 필수 매력이 있어요. 그 6가지 필수 매력 중에 근데 하나이긴 해요. 이 레벨 2를 할 줄 아는 자체가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사랑할 때까지 가까워지기 위한 필수 매력 중에 하나라고. 매우 중요한 매력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사람이 사랑에 빠지진 않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교감 능력이라고 얘기하고요. 뭐 베이직 대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레벨 2의 대화를. 이거 말이 교감 능력이지 나는 교감 능력 뛰어나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교감 못하는 사람도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강의 시작 전에 서로 막 떠들고 있더구만. 초면인 사람들끼리. 난 교감을 당했다. 안 당했잖아. 안 당했잖아. 자, 중요한 거는 무슨 말 할까 고민해서 상대방한테 집중을 못하고 있거나 레벨 0처럼 상대한테 관심도 없고 마음도 못 주면서 꼬실 생각만 하는 남자분들 있죠. 그런 분들 또는 자기 목적으로 대화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레벨 2를 절대 못해요. 피상적으로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레벨 2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대략적인 사례를 보고 대략적인 감을 잡고 지금 이제 또 마음먹기만으로 하려는 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야! 그래? 상대방이 즐겁게 하려면 이렇게 대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면 압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런저런 현상이 생길 거예요. 자, 제가 예상하는 여러분들의 증세, 마음먹기만으로 하려고 할 때 첫 번째, 상대방이 자기 하게끔 내가 유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지금 이거 대화할 때 뭐 하고 있는 거죠?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상대방한테 집중 벌써 못하고 있죠. 지금 대화 0레벨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제 새로운 스킬이 생긴 거지. 상대방을 떠들게 하자 스킬. 또 스킬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저절로 이게 되는 사람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어떤 스킬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 이상은 다 가면입니다. 가면. 아까 얘기했죠, 잠깐. 가면의 한계. 가면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연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의식하지 않아도 이런 게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레벨 2의 한계를 얘기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이거는 서로 가까워지긴 하는데 남녀로서 가까워지기 위한 남녀의 사이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매력들이 없어요. 이런 걸 남녀 텐션 대화라고 합니다. 또는 베이직 대화 이성형 버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용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남녀 분위기를 형성해서 서로 남녀라는 걸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대화를 하는가, 아니면 그냥 저스트 아까처럼 서로 가까워지기만 하는 대화를 하는가, 이 차이예요. 남녀로서 가까워질 수 없기 때문에 남녀 관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아까처럼만 대화하면. 그래서 남녀로서 매력이 떨어지고 남자로 안 보이고 차이거나 여자로 안 보인다고 차이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요 레벨 3의 대화를 못해요. 요 남녀 텐션이 들어간 대화를 레벨 3 대화라고 하는데 이 레벨 3 대화를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가 레벨 2에서 의식하지 않고 그냥 서로 알아가는 대화를 하다 보면 나의 매력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좋아하는 모습이면 그게 매력을 느끼겠죠. 하지만 그게 사람으로서의 매력을 느낄 수도 있고 남녀로서의 매력을 느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랜덤이잖아요, 랜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꼭 매력적으로 보일 거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서로 알아가고 가까워지는 거에서 서로 정이 쌓이고 서로 관계가 친밀해지는 거지 나의 어떤 매력을 무조건 느끼게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도 불구하고 나의 어떤 특정한 매력을 느꼈든 못 느꼈든 간에 이런 대화를 나한테 해주는 사람이 흔합니까? 안 흔합니까? 레벨이 흔하지 않죠. 정말 흔하지 않아요. 제가 사람을 진짜 많이 만났는데 이 레벨 2로 먼저 할 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내가 레벨 2를 해줄 때 레벨 2를 호응하는 사람은 되게 많은데 레벨 2를 먼저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레벨 2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만큼 엄청난 차별성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든 쉽게 가까워질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죠. 자, 이제 레벨 3을 볼게요. 레벨 3의 효과랑 레벨 2의 효과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보죠. 레벨 2 때는 서로 남녀로서 느끼고 있는 느낌이 약간 좀 미약했어요. 그쵸? 예, 남녀로서 확실하지도 않았고 그런 분위기가 확실하지도 않았는데 좋아하는 이성을 만났을 때 나를 이성으로 못 느끼게 하고 싶지 않다면 필수적으로 이 레벨 3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느껴질 거예요. 이 레벨 3을 대화를 보면 이 레벨 3은 그래서 좀 이성으로서 서로 가까워지고 끌리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하고 있죠. 네, 서로 그런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어요. 형성하고 있다는 걸 이 레벨 3의 남자의 대화를 보면 느껴집니다. 이것도 똑같이 베이직 대화예요. 여기까지 필수거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놓치고 싶지 않고 좋아하는 남자를 놓치고 싶지 않으면 필수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되는 이성형 대화예요. 그래서 베이직 대화 이성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남녀 텐션을 만들 수 있는 대화 능력,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것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이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니라고. 사랑을 만들기 위해서는 6가지 매력이 필요해요. 그 중에 첫 번째 매력이 바로 이겁니다. 레벨 2, 3, 4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어쨌든 레벨 3의 한계를 한번 보죠. 지금 뭐 매력은 그냥 딱 느껴질 거예요. 레벨 2하고 너무 눈에 띄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남녀로서 가까워지는 게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눈에 띄게 차이 나기 때문에 자, 레벨 3의 한계를 보면은 내가 어떤 매력이 있는 사람인지 근데 담겨있나요? 안 담겨있나요?
안 담겨있죠.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레벨 2가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화라는 건 레벨 2를 뛰어넘으면 레벨 3이 됐을 때 레벨 2를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레벨 2와 레벨 3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레벨 1도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벨 3 답을 안 하고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이유, 이론을 안다고 예시를 봤다고 해서 무의식적으로 이걸 구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하려면은 일단 1단계 레벨 1, 남의 눈치를 안 보는 상태, 즉 자존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거나 적어도 남의 눈치를 안 보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저절로 이런 대화가 발동이 되도록 훈련이라는 걸 또 해야 돼요. 이론만 아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 내가 여기서 이 대화 어떻게 하는지 원리를 다 알려드려도 지금 당장은 못한다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돼요. 참고로 저는 이 레벨 3이 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냐면 일단 17살에서 22살까지 저는 제가 대화를 못하고 있는 상태를 고치려는 생각도 못한 채 살고 있었어요. 그게 고칠 수 있는 건지도 몰랐어요. 대화를 못하는 상태를. 그냥 나는 대화를 못하는구나 살았다고. 17살 전에는 제가 대화를 못한다는 것도 인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냥 나는 왜 인기 없지? 이러고 살았지. 그 다음에 이제 24에서 26까지 여러분처럼 잘못된 대화 방법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찾고 계속 추구하고 살았어요. 3년 동안 학원만 한 10군데 다니고 수강료만 거의 수천만 원 들었어요. 그리고 그 10가지 학원을 다니면서 저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잘못된 방법들을 배웠으니까. 대신 깨달음은 있었어요. 오답을 수십 개 배우니까 정답이 보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발상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데 있어서 한 1년이 걸렸어요. 즉 정답을 찾는 데까지 총 4년이 걸린 거죠. 지금 여러분도 몇 분 만에 배웠어? 1시간 걸렸나? 근데 이제 이거를 레벨 3, 4가 매력적인 대화라는 걸 알고 나서 이걸 내 걸로 만드는데 좀 완전히 숙련해서 정말 어디 가도 손색 없을 정도로 만드는 데까지 3, 4년이 걸렸어요. 어쨌든 저는 답도 모른 채 헤맨 기간까지 합하면 이제 거의 한 13년 걸린 거죠. 17살부터 30살까지 걸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원인조차 몰랐던 저의 기간 3년을 오늘 이 1시간이라는 시간만으로 단축한 거예요. 이 오답을 안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저처럼 시행착오를 겪을 시간들을 엄청 단축한 겁니다. 어쨌든 레벨 4로 이제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레벨 4입니다. 참고로 이거는 저의 사례예요. 제가 당시에 이제 여자한테 느낀 게 이해심 많고 마음이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은 친구인데 이기적인 남자를 만나서 자기밖에 모르는 남자를 만나서 마음고생이 많았겠다. 좀 되게 속상했겠다. 되게 행복하지 못했겠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그 여자한테 끌렸다는 거예요? 안 끌렸다는 거예요? 끌렸다는 거죠. 왜? 그 여자의 이야기 속에서 그 여자의 매력들을 내가 느껴버렸으니까. 자, 2번 사례를 보죠. 2번 사례. 2번 사례는 남자를 보는 여자의 느낌은 어떨까? 라는 거예요. 여자의 느낌. 자, 이것도 역시 제 사례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여자친구가 제게 해준 말이 보통 과거 인연에 대해서 물어보며 연인 탓하면서 연인을 못난 사람 취급하고 자기가 막 잘났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대요. 근데 이제 저는 연인의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부족했다라는 거를 느끼고 그런 성찰하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았고 멋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연인을 위해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여자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는 것도 좋았다고 했었어요. 이게 바로 레벨 4의 대화입니다. 레벨 4를 대화를 잘하려면 여러분들은 이런 능력이 필요해요. 자, 일단 1번 사례 기준으로 했을 때 여자가 의도적으로 했는지 무의식적으로 한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이해심 많은 여자를 좋아하고 있었고요. 배려심 많은 여자를 좋아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여자의 그 모습을 느낀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를 내가 언제 어떤 여자한테 매력을 느끼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야 돼요. 레벨 4를 할 줄 알려면. 그리고 실제로 이해심 많은 매력이 있었어야 돼요. 거짓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거짓말로 한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실제로 그 매력을 가진 것만 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의도가 드러나지 않게 티나지 않게 와닿게 얘기할 수 있는 화술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말을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여자가 얘 김수환이 이해심 많은 여자를 좋아한다는 걸 얘가 알아냈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나한테 그래. 오빠 나 이해심 많은 여자야. 나 좋아해줘. 이거랑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매력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면 안 돼. 자기 매력은. 그러면 의도가 드러나서 매력이 떨어진다고.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화술이 중요한 거야. 이런 화술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레벨 4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자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여자가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 매력을 제가 갖고 있었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능력도 준비가 돼 있는 상태였어요. 자, 레벨 4의 주의점만 얘기할게요. 레벨 4는 레벨 4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 대화했다고 해봅시다. 이 레벨 4만 딱 이 예시만. 그럼 뭐가 문제래? 뭐 문제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것만 보면 문제 엄청 많아요. 지금 뭐 자기 얘기는 했지만 뭐 상대를 알아가는 것도 없고 교감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남녀로서의 분위기 형성도 없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레벨 4는 레벨 4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레벨 1, 2, 3, 4가 곁들어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걷기만 해요. 걷고 뛰고 자고 하잖아요. 골고루 다 하잖아. 그렇게 골고루 다 하는 거야.
그 골고루 닿을 때 필수적인 능력이 이 네 가지예요. 레벨 3까지가 베이직, 기본이고요. 이제 레벨 4는 추가적인 매력이긴 하나 있을수록 굉장히 강력하고 서로의 매력을 굉장히 가깝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왜냐면 만약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대화를 한다고 해봅시다. 레벨 1, 2, 3을. 그러면 서로 이성으로 가까워질 수는 있고 또는 인간관계로 가까워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레벨 4가 없다면 그렇게 안 될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사실은 가까워질 관계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무슨 24시간 2박 3일 꼭 같이 있어야 되는 경우만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짧으면 5분, 뭐 길어도 뭐 한두 시간밖에 같이 못 있는 경우가 있죠. 처음 만난 사람하고. 그러면 그 짧은 시간 내에 서로가 끌리는 매력이라는 게 느껴져야 돼요. 아무런 의식을 안 하고 무의식적으로 대화를 했을 때 자연스럽게 서로 끌리는 매력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지만 못 발견하면 어떡할 거야?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매력은 1, 2, 3번 매력인데 나는 그냥 아무런 생각 안 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4, 5, 6번만 대화를 한 거지. 내 매력을 4, 5, 6번만 보여준 거지. 그러면 내가 1, 2, 3번 매력을 그 짧은 시간 내에 보여줄 줄 아는 능력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한 거죠. 어쨌든 레벨 1, 2, 3, 4의 매력은 이제 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총적